야, 너는 어쩜 매번 수저를 이렇게 놓지? 내가 몇 번을 말해. 그 소리는 너무 커서 오히려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들리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수진아, 나 여기 있다. 어미 여기 있어. 소리라도 안 내면 내가 없어진 것 같구나. 어머니의 소음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구조 신호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작게 말씀하셔도 더요. 제가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싶은 말보다 들어줘야 할 마음이 더 많습니다. 경청은 가장 큰 사랑입니다.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 누군가에겐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그 찰나의 정적이 지나면 곧이어 쏟아질 비난과 지적을 견뎌야 하는 마음을 당신은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귀를 막고 싶게 만들었던 그 지독한 소음들이 사실은 어떤 간절한 생존 신호였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연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아마 곁에 있는 누군가의 잔소리를 조금은 다른 주파수로 듣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이 채널은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확신이 드실 때까지 저는 이 지독하고도 시끄러운 삶의 이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들려드릴게요. 띠띠띠띠 띠로리. 오늘도 어김없이 현관문이 열립니다. 저 수진에게 이 소리는 퇴근을 알리는 종소리가 아닙니다. 제2의 직장으로 입성함을 알리는 공습 경보와 같죠. 무거운 어깨를 겨우 이끌고 거실로 발을 내딛는 순간 공기를 찢는 그 소리가 어김없이 날아와 꽂힙니다. 야, 너는 어째 매번 수저를 이런 식으로 놓니? 내가 몇 번을 말해. 숟가락은 오른쪽, 젓가락은 그 옆에 나란히. 이게 기본인데. 넌 기본이 안 됐어. 나이 40이 다 돼가면서 수저 하나 제대로 못 놓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니 말순 씨의 목소리는 집안의 모든 가구와 벽을 진동시킵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그 고음에 제 고막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입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고 부하 직원의 실수에 치이며 보고서와 씨름하다 돌아온 저에게 이 거실은 안식처가 아닙니다. 어머니, 저 이제 막 현관 들어왔어요. 가방 좀 내려놓고 숨 좀 한번 크게 쉬면 안 될까요? 옷도 못 벗었는데 수저 타령부터 하시면 어떡해요. 숨 돌릴 게 뭐 있어. 보는 즉시 고쳐야 습관이 되는 거지. 그리고 저 코트 좀 봐라. 외투를 왜 그렇게 소파에 툭 던져두니? 옷걸이에 제대로 걸어야 구김이 안 가지. 너는 나이가 몇인데 일일이 가르쳐줘야 해? 내가 내 뒤치다꺼리 하려고 이 집에 있는 줄 아니? 내가 이러니까 지훈이도 똑같이 배우는 거 아냐? 말순 씨의 입술은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수저에서 코트로, 코트에서 아이 교육으로, 말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독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옵니다. 저는 이제 대꾸를 포기합니다. 대화를 시도하면 그것은 곧 더 큰 싸움이 되고 싸움은 결국 제 마지막 남은 에너지마저 앗아갈 뿐이니까요.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묵묵히 코트를 집어 옷걸이에 겁니다. 어머, 저 봐라. 대답도 안 하는 것 좀 봐. 너 지금 나 무시하니? 늙은이가 말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할 거 아냐. 내 말이 틀려? 다 너 잘 되라고, 이 집안 굴러가라고 하는 소린데. 왜 매번 입을 꾹 닫고 있어? 사람 속 터져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어머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그냥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가만히 있어? 내가 이 집에 가만히 있으려고 들어온 줄. 아니, 내가 없으면 이 집구석이 어떻게 돌아갈지 뻔한데. 찌개가는 또 왜 이리 짜게 했니? 애 건강 망칠 일 있어? 소금을 들이부었구나, 아주. 내가 엄마 맞니? 애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신경 좀 써라, 제발. 그거 어제 어머니가 간 맞추신 거잖아요. 제가 짜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딱 좋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내 정신이 얼마나 맑은데 그런 실수를 해. 내가 슬쩍 소금을 더 넣었겠지. 아니면 내 입맛이 이상해졌거나. 젊은 애가 벌써 혀가 고장 났니? 병원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야? 말순 씨의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괴종시계의 초침소리 똑, 딱, 똑, 딱 하는 소리는 이미 묻힌 지 오래입니다. 아니, 집안의 모든 생활소음이 말순 씨의 목소리에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시며 벽만 바라봅니다. 제 귀는 이미 무음 모드입니다. 들리지만 듣지 않으려 애쓰는 처절한 심리적 방어 기제죠. 하지만 그럴수록 어머니의 목소리는 주파수를 더 높여 제 내막을 두드립니다. 너는 어째 애 교육도 그 모양이니? 학원만 보낸다고 다야? 집에서 엄마가 책을 읽어줘야지. 넌 퇴근해서 맨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내 아들은 안 그랬는데 너 만나서 애가 점점 버릇이 없어져. 지훈이가 아까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할머니 조용히 좀 하세요. 이러더라. 이게 다 내가 집에서 나를 대접 안 하니까 애가 보고 배운 거 아니겠니? 내 말이 들려? 들리냐고. 아, 사람 말을 들으라고. 너 보청기 낀 건 나인데 왜 내 귀가 막힌 사람처럼 굴어?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니? 내가 여기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왜 나를 유령 취급해? 나 여기 있다고.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고. 말순 씨의 외침은 이제 비명에 가깝습니다. 목에 핏대가 붉어지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를 신경질적으로 끌어당기며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드르륵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거실을 울립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제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1분도 쉬지 않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머니 목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제발.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분을 간신히 억누르며 저는 주먹을 꽉 쥡니다. 차마 내뱉지 못한 더 모진 말들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칩니다. 하지만 말순 씨는 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더 큰 파도가 몰려올 것을 직감하며 저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조용히 해? 내가 내 집에서 말도 못해? 너야말로 입 좀 열어봐. 뭐라고 말 좀 해보라고. 내가 종일 이 빈집에서 너희들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조용히 하라는 게 말이 되니? 나 여기 있다고. 내가 여기 앉아서 너희 올 때까지 벽만 보고 있었다고. 말순 씨의 목소리는 거실 천장을 때리고 제 심장을 짓누릅니다. 단절. 완벽한 단절입니다. 같은 공간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우주에 고립된 것 같습니다. 말순 씨는 존재를 증명하려 소리를 지르고 저는 존재를 지우려 귀를 닫습니다. 서로의 주파수는 단 이렇듯이도 맞지 않은 채 날카로운 마찰음만 내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불협화음이 도대체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문득 어머니의 귀에 걸린 보청기를 봅니다.
며칠 전부터 자꾸 B- 기분 나쁜 소리가 새어나오던데 설마 고장이라도 난 걸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마음이 먼저 고장 난 걸까요? 내일은 억지로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보청기 센터에 가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저 시끄러운 소음 속에 숨겨져 있던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도 처절한 나를 좀 봐달라는 고백을 말이죠. 그 보청기 너머에 어떤 진실이 녹음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자르고 싶을 만큼 큰 죄책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과연 말순 씨의 보청기 속에는 어떤 유령의 목소리가 살고 있었던 걸까요? 어떤 갈등은 폭발하는 순간보다 폭발 뒤에 찾아오는 그 서늘한 정적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밤새 거실을 울리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아 한숨도 자지 못한 주일 아침. 거실로 나선 제 눈에 보인 건 여전히 꼿꼿하게 식탁에 앉아 저를 기다리는 말순 씨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어제의 그 소모적인 전쟁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저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발소리를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다시 포문을 열었죠. 일어났냐? 어제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니 잠은 잘 오더냐? 너는 어째 심희가 말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려? 그게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높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공기를 찢고 제 고막에 직접 박히려는 화살 같았죠. 저는 물컵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제발이요. 주말이잖아요. 저 어제 새벽까지 일하다 잤어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내가 지금 큰 소리 내는 줄. 아니, 내가 귀를 닫고 있으니까 내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거 아냐? 사람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야,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듣고 있냐고. 말순 씨는 분에 못 이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식탁 모서리를 잡으려 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귀 뒤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져 바닥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조그마한 살색 기계. 말순 씨의 세상과 우리를 이어주던 유일한 끈, 보청기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놀라 다가가려 했지만 어머니는 거칠게 저를 밀쳐냈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떨어진 보청기를 주우려다 그만 발로 툭 차버리고 말았죠. 보청기는 소파 밑 어두운 구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좁고 깊은 틈새로 기계가 들어가는 순간 거실에는 기괴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삐. 날카로운 피드백 소리. 하울링 현상이 거실 전체를 잠식했습니다. 마치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그 고주파 소리에 저는 귀를 막았고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으로 소파 밑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갔냐? 내 귀 어디 갔어? 지은아, 이거 왜 이리 시끄러워? 누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 어머니는 보청기가 빠진 상태라 본인의 목소리 크기를 전혀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고장난 인형처럼 기괴하고 애처로웠습니다. 저는 소파를 들어 올리고 겨우 보청기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이미 어머니의 발에 밟혔는지 아니면 충격 때문인지 본체가 약간 어긋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일단 조용히 좀 하세요. 제가 닦아서 다시 끼워드릴게요. 저는 보청기를 소매로 닦아 어머니의 귀에 조심스럽게 걸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기계를 다시 빼버렸습니다. 안 들려.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나고 내 목소리가 안 들린다니까. 이거 고장 났나 보다. 어떡하니,
나 이제 아무것도 안 들려.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평소보다 2배는 더 커져 있었습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세상에 당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듯 목청껏 소리를 높이는 것이었죠. 0데시벨의 침묵 속에 갇힌 어머니와 그 침묵을 찢고 나오는 100데시벨의 소음에 노출된 저. 우리는 완벽한 불통의 늪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 서비스 센터 가져갈게요. 오늘 하루만 좀 참으세요. 제가 종이에 써서 드릴 테니까. 뭐라고? 소리만 지르지 말고 말을 해. 내 입만 벙긋거리고.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 너 지금 나 놀리는 거니? 일부러 작게 말하는 거지. 내가 귀 먹었다고 지금 시위하는 거야. 말순 씨는 이제 공포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건 세상으로부터 격리된다는 두려움이었을까요? 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고 흔들며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인내심은 거기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고장난 건 보청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어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어머니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문 열어라. 나 여기 있다. 나 무서워 죽겠는데. 너 어디 갔어? 문틈으로 스며드는 그 소리는 이제 잔소리가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어제 수거한 고장난 보청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는지 눈이 휑한 채로 거실에 앉아 계셨죠. 제가 나가는 걸 보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달달 떨고 계셨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거실은 평화로운 게 아니라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회사 근처 보청기 센터에 도착해 전문가에게 기계를 건넸습니다. 어머님이 떨어뜨리셨는데 그 뒤로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네요. 수리가 될까요? 전문가는 돋보기를 쓰고 기계를 꼼꼼히 살피더니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충격 때문에 센서가 좀 뒤틀렸네요. 아, 그리고 이 모델은 사용자 환경 데이터가 저장되는 기능이 있어요. 어머님이 평소에 어떤 소음 환경에 계셨는지 체크하면 튜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시만요. 기록 좀 확인해 볼게요. 전문가가 스피커를 켰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거실의 생활 소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설거지 소리. 그런데 갑자기 지지직거리는 노이즈 사이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지훈아, 너희 언제 오니? 가족들이 모두 나간 정오의 시간. 빈집에서 홀로 울려 퍼지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날카로운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연약하고 물기 어린 목소리. 저는 헤드폰을 건네받아 귀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보청기 속에 녹음된 어머니의 진짜 일상이 제 고막을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는 왜 아무도 없는 집에서 본인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 시끄러운 잔소리를 연습하고 계셨던 걸까요? 보청기 깊숙한 곳에 저장된 유령 같은 어머니의 진심이 하나씩 베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정돈된 보청기 센터의 공기 속에서 저는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귀에 꽂은 헤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제가 알던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낯선 평행 우주에서 건너온 비명 같았고 동시에 가장 처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센터 직원이 화면의 파형을 가리키며 무심하게 툭 던진 말은 제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이분, 평소에 소음이 거의 없는 환경에 계셨나 봐요. 보통은 주변 대화 소리가 기록되는데
이 기계엔 어머님 본인의 목소리만 가득하네요.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요. 직원이 들려주는 소리는 제가 퇴근한 저녁의 전쟁 같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아이가 등교하고 남편이 일터로 나간 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지독하게 고요한 정적의 기록이었습니다. 지지직, 지직, 거친 기계음 사이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아, 지훈아, 밥 먹었니? 그래, 밥 먹어야지. 어머니는 빈집에서 저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게, 그 다음엔 조금 더 크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거실에서 어머니는 마치 앞에 누가 있는 것처럼 대화를 시도하고 계셨습니다. 야, 너는 어째 매번 수저를. 아니지, 이게 아니지. 숟가락은 오른쪽, 젓가락은 왼쪽. 아니, 오른쪽.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것은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잔소리 대본을 연습하고 계셨던 겁니다. 마치 이 대사를 외우지 않으면 저녁에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 단 한마디도 섞지 못할까봐 겁에 질린 사람처럼요. 소리를 내야 해. 그래야 귀가 뚫리지. 그래야 내가 안 죽지. 말순아, 대답 좀 해봐라. 말순아, 너 거기 있니? 어머니는 본인의 이름을 부르며 본인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조차 보청기 센서에는 위협적인 소음으로 기록될 만큼 조용한 집안에서 어머니는 본인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소음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전화를 안 하네. 벽아, 너는 내 말이 들리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다들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구나. 저녁에 수진이 오면 화라도 내게 해야지. 내가 잔소리를 해야 그 애가 나를 쳐다봐 주지. 나를 욕해도 좋으니까 제발 나를 좀 봐주렴. 헤드폰을 타고 흐르는 어머니의 흐느낌은 0데시벨의 정막을 찍고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제가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라고 소리칠 때 어머니는 속으로 고맙다, 내 목소리에 반응해줘서라고 생각하셨던 걸까요? 제가 귀를 막고 방으로 들어갈 때 어머니는 다시 그 지독한 무덤 같은 고요 속에 홀로 버려졌던 겁니다. 선생님, 이거 꺼주세요. 제발 그만 들려주세요. 저는 헤드폰을 벗어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센터 안의 밝은 형광등 빛이 너무 눈이 부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잔소리를 소음이라고 치부하며 단절을 선택했을 때 어머니는 그 소음마저 없으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질 것 같다는 극도의 공포와 싸우고 계셨습니다. 보청기는 고장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외로움을 감당하지 못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수리는 금방 됩니다. 근데 어머님, 혼자 계시는 시간을 좀 줄여주셔야겠어요. 본인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내시는 건 뇌에서 나 여기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심리적인 현상이거든요. 소통이 고프신 거예요. 직원의 말이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수리된 보청기를 손에 쥐고 센터를 나왔습니다. 거리의 자동차 소음, 사람들의 웅성거림, 상점의 음악 소리. 이 모든 소리가 갑자기 비명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오직 우리 집 거실, 그 좁은 섬에 갇혀 홀로 침몰해 가고 계셨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진다고 했던 제 모진 말들이 떠올라 심장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숨이 막히는 고요 속에서 살기 위해 비명을 질렀던 건데 저는 그 비명을 시끄럽다며 입을 틀어막았던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이제 오냐? 하고 터져나왔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청기가 없는 어머니는 이제 당신의 존재를 알릴 도구조차 잃어버린 채 거실 소파에 인형처럼 앉아 계셨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벽만 바라보고 계신 어머니의 뒷모습, 그 어깨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작고 투명해 보이는지 저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문 앞에 서서 어머니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았습니다. 어머니, 말순 씨, 거기 계세요? 이제 갈등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의 잔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귀에 이 수리된 보청기를 다시 끼워드릴 때 저는 과연 어떤 첫마디를 건네야 할까요? 단순히 소리를 고치는 것을 넘어 끊어진 마음의 주파수를 다시 맞추기 위한 처절한 시도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보다 10배는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방 속 수리된 보청기가 담긴 작은 케이스가 마치 뜨거운 달궈진 돌처럼 제 옆구리를 지지는 것 같았죠. 현관문을 열기 전 저는 차가운 복도 벽에 머리를 기대고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문을 여는 것이 지옥으로의 입성 같았는데 이제는 그 문 너머에서 홀로 고요와 싸우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 차마 번호판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띠띠띠띠 띠로리.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평소라면 신발을 채 벗기도 전에 거실에서부터 날카로운 화살처럼 날아왔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 창밖에서 들어오는 푸르스름한 가로등, 불빛만이 소파 위에 웅크린 어머니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죠. 보청기가 없는 어머니는 이제 자신이 세상에 어떤 소리도 낼 수 없다고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는 공기 중에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천천히 다가가 어머니의 발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어머니의 얼굴은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빈 벽을 응시하는 그 모습이 아까 보청기 센터에서 들었던 그 처절한 혼잣말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이거 고쳐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청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여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어머니의 눈동자엔 공포와 미안함, 그리고 말로 다 못할 외로움이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입모양을 읽으려 애쓰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도 모른 채로요. 고쳤냐? 그거 아주 망가진 건 아니냐? 내가 미안하다, 수진아. 늙은이가 귀까지 먹어서 너를 힘들게 하고 내가 정말 죽어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을 때렸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 살살 좀 말씀하세요. 라고 짜증을 냈을 그 큰 소리가 이제는 제 심장을 쥐어짜는 비명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삼키며 어머니의 귀 뒤로 손을 뻗었습니다. 수리된 보청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다루듯 어머니의 귓바퀴에 걸어드렸습니다. 지지직 삐. 잠시 기계음이 들리는 듯 하더니 이내 정막이 거쳤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며 초점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다시 어머니의 우주로 진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두 손을 꽉 잡고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가 듣고 싶어 했던 주파수에 제 목소리를 맞췄습니다. 어머니, 제 말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고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 잔소리가 시끄럽다고 귀를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서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가 그 빈집에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제 목소리가 듣고 싶었을지,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어머니의 거친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지은아. 내가 미안해. 내가 못나서 그래. 가만히 있으면 잊혀질까봐.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를까봐. 자꾸 억지를 쓰고 소리를 질렀다. 내가 화라도 내야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서. 내가 참 나빴지? 미안하다, 내 새끼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크지 않았습니다. 보청기 너머로 제 울음소리를 듣고 계신 어머니는 비로소 당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제 슬픔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날카롭던 갈등의 조각들이 서로의 눈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소리 안 지르셔도 돼요. 제가 다 듣고 있잖아요. 어머니 여기 계신 거 제가 매일 확인하고 대답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혼자서 벽 보고 연습하지 마세요. 저 여기 있잖아요. 어머니는 저를 꼭 끌어안으셨습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똑딱 하고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소음으로 가득 찼던 우리 집 거실에 처음으로 대화라는 이름의 고요한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아 비명을 지르던 보청기는 이제 우리의 심장 박동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고 웃었습니다. 끊어졌던 마음의 선이 다시 이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갈등은 봉합되었고 상처난 자존심 위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연민이 돋아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어머니의 잔소리는 정말로 멈추게 될까요? 마지막 장에서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피어난 진짜 대화의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는 참으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그 차갑고 서먹했던 단절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악기가 조율을 마친 뒤 지휘자의 손짓을 기다리는 무대 위의 정적과도 같았죠. 어머니의 보청기를 고쳐 끼워드리고 함께 울었던 그 밤 이후 우리 집의 주파수는 천천히 그러나 아주 선명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토요일 오후 거실 창가에 길게 드리워진 햇살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무음 모드로 일관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곁에 다가가 앉아 먼저 말을 건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우리 저 앞 공원까지만 같이 걸을까요? 어머니는 이제 예전처럼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지 않으십니다. 수리된 보청기가 어머니의 귀를 세상과 연결해주고 있다면 제가 건네는 작은 대답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세상에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부끄러운 듯 웃어 보이십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근데 지은아, 나갈 때 가디건 하나 챙겨라. 겉엔 해가 좋아도 바람이 차더구나. 예전 같으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쏘아붙였을 그 한마디가 이제는 저를 향한 노모의 유일한 애정 표현임을 압니다. 잔소리는 사실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고 나 여기 있으니 나 좀 봐달라는 서툰 손짓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네, 어머니. 챙길게요. 어머니도 무릎 보호대 하셨죠? 천천히 걸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 돌아가신 아버님과의 첫 만남, 그리고 제가 시집 오던 날 어머니가 몰래 훔쳤던 눈물까지. 보청기 센터의 기록 장치에 남겨졌던 그 처절한 혼잣말들은 이제 따뜻한 대화로 치유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빈집에서 벽을 보고 연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니가 내뱉는 모든 말에는 이제 제가 있고 지훈이가 있고 우리 가족의 온기가 대답으로 돌아가니까요. 어머니의 잔소리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찌개 간이 싱겁다느니 아이 옷이 얇다느니 참견은 하십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제 고막을 때리는 소음이 아니라 우리 집이라는 풍경을 완성하는 정겨운 배경음악처럼 들립니다. 어머니도 이제 본인의 목소리를 낮추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제가 듣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자 굳이 크게 소리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라디오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도 유난히 목소리가 크거나 잔소리가 심한 누군가가 있나요?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귀를 막고 싶을 때 잠시만 숨을 고르고 그 소리 너머를 들여다봐 주세요. 어쩌면 그 사람은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나 여기 살아있으니 제발 한 번만 돌아봐 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경청은 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어머니의 낡은 보청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들리는 말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듣고 싶은 말이었다는 것을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곤드레밥 할까요? 오냐, 좋다. 내가 양념장은 맛있게 만들어주마. 노을빛이 거실 가득 차오르는 시간, 우리는 이제 고요함 속에서도 서로의 진심을 읽어냅니다. 0데시벨의 침묵은 사라졌고 100데시벨의 소음은 온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 보청기에는 외로운 유령의 목소리가 아닌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다정한 대답들이 차곡차곡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나 여기 있어, 내 말 듣고 있어라고 먼저 대답해주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주파수가 맞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 여러분의 집안을 채우게 될 테니까요.